만약에 이 정도의 세컨하우스를 준비했을 때 수도를 인입하신다든지 네. 전기를 인입하고 이런 조경공사, 울타리 공사, 예.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근데 이 집의 포인트는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이 앞에 딱 들어오면 강화도 만이산이 쫙 보이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들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에 있을 때도 되게 좋아요. 캠핑 제국 누적 조회수가 드디어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2억 뷰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1000분에게 2만 원씩 2천만 원을 캠핑 제국에서 쏩니다. 네, 캠핑 제국을 통해서 이제 세컨하우스나 모듈러 주택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세컨하우스를 준비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과연 모듈러로 짓는 것과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또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고 또 건축주분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 광화군입니다. 광화군의 150평의 이 건물은 모듈러 주택으로 20평대의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설치 공사를 끝낸 이런 주택을 지으신 겁니다. 이 주택을 지은 곳은 충북 충주에 있는 주식회사 작은집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작은집 김은석입니다. 네,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네. 이 주택은 1년 반 정도에 지금 뭐 작년 5월에 계약하셔서 7월에 뭐 입주를 하신 작년 경우. 7월. 예.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1년 2개월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주택입니다. 20평형 주택이죠. 네. 1층이 12평. 12평. 2층이 7.6평. 7.6평. 그리고 그래서 포치도 19,000만. 있고 위에 테라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 주택은 워낙에 지금 많이 알려져 갖고 모듈러 주택으로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회사인데 자, 포커스를 이제 주택도 저희가 둘 겁니다. 볼 건데 먼저 요 들어가는 이제 전체 비용 같은 거를 한번 좀 따져보자는 거죠. 네네. 저희도 뭐 이제 사실은 이제 토지를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단계에서는 서로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이제 뭐 여쭤보진 않았었는데 뭐 이번에 계기로 한번 제가 여쭤봤었어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강화도는 특히나 이제 수도권 인접이라 그래도 이제 수도권 인접이고 접근성들이 좋아서 토지 가격들이 지금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좀 약간 비싼 지역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현 시세로 한 100만 원 정도 평당.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제반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대지로 이제 전환시키는 비용들.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토지의 비용은 사실 지역마다 차이도 있고 강화도는 수도권이라 칠 수 있고 뭐 지역 내려가면 더 이제 싸지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 값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 나머지 전체 비용 요 모듈러 주택 만드는 비용 플러스 세금, 인허가 비용 그리고 토목공사, 기반공사 수도를 인입하신다든지 전기를 인입하고 이런 주택을 짓고 이런 데크 공사를 하고 이런 조경공사, 울타리 공사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억에서 2억 2천 수준 정도가 소요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억 2천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주택입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맞습니다. 자, 먼저 이 주택부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이죠. 네, 모듈러 주택입니다. 작은 집에서 직접 공장에 생산을 해서 이곳에 와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만 모듈러 주택 목조 모듈러 주택 가격만 대략 한 1억 400 정도 1억 400 이에요. 1억 400 나머지 이제 포치를 만들고 데크를 만들고 이런 이제 뭐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뭐 정화조 공사를 하고 이랬을 때 한 1억 3천 정도 소요됐어요. 추가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사 비용들이 보시면 되는데 건축주분도 구매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죠. 네, 저희랑 설계 기간을 한 2달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건축주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대부분의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고민하는 기간들이 한 2달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모델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기준 가격이 그죠? 정해져 있어요. 모델명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진행을 할 때는 네. 이제 자꾸 가격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의견들을 조율을 많이 하죠. 똑같은 가격 안에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네. 뭐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제시할 건 제시하고 네. 그래서 설계를 따로 한다 해서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모듈러 목조 주택으로 지었을 때와 네. 만약에 이걸 이제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이제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듈러 주택과 네. 현장 건축가의 차이점. 그렇죠. 그렇게 네, 보면 그거를 이제 한다면은 사실은 현장에서 건축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아, 이게요? 예. 그 이런 20평 주택을 짓나 네. 30평 주택을 짓나 인건비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아, 그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간도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축회사들이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아, 물량은 네, 작고. 40평 이하의 주택들은 이게 왜냐면 또 소량으로 자재를 구매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네. 이제 자재가 모자르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남게 네. 시켜야 되니까 로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후 그렇죠. 비가 왔을 역량에 때도. 있어서 네.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 데이터로는 30% 정도가 쌉니다. 지금 부업보다 예. 직접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분의 그 스트레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럴 수도 그게 있겠죠. 가장 예, 큰 리스크 왜냐하면 아닌가요? 검증되지 않은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네. 그 자재를 소모해놓고 막 불량 네. 시공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크레인으로 딱 설치하는 게 하루 이틀이면 끝나잖아요. 설치 건물의 조립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반나절 정도면 끝나는데 네, 네. 이제 이런 데크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포치 공사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이제 뭐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소요 기간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예, 조금 규모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14일 정도. 이 정도는 얼마 걸렸어요? 이 집은? 이거는 포치 공사도 좀 있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아. 한 2주 가까이 했던 것 집을 같아요. 안착하는 건 금방 끝나는데 금방 끝납니다. 주변 공사가 조금 더 네, 걸린 주변 거죠. 공사들. 필요한 게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건축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뭐 기간의 메리트도 있겠지만은 기간 메리트보다는 그 비용 대비 이제 퀄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품질 수준들이 일정하고 네. 그다음에 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작은 집에서 만든 제품인데 네. 저 외형을 보면 사실은 이런 세컨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데크 공간을 더 생각하시잖아요. 집 면적보다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도심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가 네.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나와서 이런 야외 생활을 즐기시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야외 공간에 대한 욕심들이 좀 많으시죠. 네, 그래서 집 면적보다는 사실 마당 면적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시는데 그리고 보셨다시피 뭐 조경도 직접 건축주분들이 그렇죠. 손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서로 의논해서 이런 것들을 꾸미는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요 토지값을 제외한 전체 비용이 한 2억 한 2, 그렇죠. 3천 정도 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여기 이제 마당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요, 사실 먼저 기반 공사를 좀 하잖아요. 네, 뭐 그죠? 기초 토목 공사를 기초 좀 하죠. 토목 공사. 경사진 되지면은 그 경사를 네.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배수 시설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테두리 같은데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보강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토목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게 아까 비용이 대략 얼마였죠? 한 1,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150평 정도에 한 1,500 정도에 네, 여기는 토지 상태들이 워낙에 양호한 상태라 경사가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평지 상태, 배수 작업들 하고 네.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1,500, 1,000만 원에서 한 안 드는 땅도 있어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 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나 전기 인입도 금액이 수도는 들어가잖아요. 여기 상수도가 네. 이 부지 앞 도로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상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인입을 시키고 계량기를 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 사업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뭐 보시다시피 앞에 그렇죠. 네,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있어서 네.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자, 조경은 건축주분이 직접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맡겼을 경우에 또 금액이 들어가는데 대략 제가 볼 때는 네. 잔디를 요 정도 깔 때 제 경험상 보면은
한 150에서 200 정도 달라요. 잔디가. 네. 인건비까지 해서. 네. 그리고 뭐 이런 벽돌을 놓는다든지 네. 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500, 되지 않았을까. 네, 잔디가 또 너무 넓으면 깎기 정말 힘듭니다. 네, 이런 울타리 작업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 잡으시면 그렇게 될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 들어가신 것 같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상 하는 추산이기 때문에 대략 맞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 들어봤거든요. 건축주분한테.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 인허가 비용도 따져봐야 돼요. 사실 여기 이제 20평대 주택인데. 이제 저기죠. 인허가 비용에서 네. 제일 큰 비용은 이제 설계사들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여기 이제 토목 인허가하고 건축 인허가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농지잖아요. 네. 농지를 대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청길 변경해야죠. 이런 건축물에 대한 네.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토목 인허가, 건축 인허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즘 시세로 이제 설계사들 수수료는 네. 그 두 가지를 합했을 때 한 700 정도 달라래요. 근데 이 토지는 그 설계비보다는 네. 인허가 비용보다는 세금이 좀 더 중점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높은 땅이었고 네. 그거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은 30%거든요. 네. 그래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한 2,200 정도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세금 부분 코스트가 좀 컸었죠. 네. 근데 대부분의 시골 땅들은 공시지가가 높지 않아요. 네. 그런 땅들은 감안하셔야 되는 거네요. 세금 차이가 워낙에 많이 차이가. 그래서 여기가 제 인천광역시 강화군, 네. 강화군 쪽에 있는 강화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했을 될 때, 그것도 이런 단지, 네, 단지, 주택단지 안에 네. 있는 네.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런 정도로. 토지가를 제외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한 2억, 한 2억에서 2천에서 2억 3천 사이 정도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을 수 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토지값이랑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거고. 원체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목공사 하는 것도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들어간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청지의 땅을 사신다면은 네. 대부분 그 정도 금액 안에서 끝납니다. 자, 데크를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먼저 네, 데크 몇 평이죠 이게? 이게 13평이에요. 근데 주택이 20평인데 데크가 이미 70% 이상이네. 그러니까 별도잖아요, 데크는 그죠? 데크 별도죠. 네. 그리고 데크 공간을 이제 천연 소재로 하기 위해서 보통 방부 처리된 방부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거는 아닌데요? 여기 이제 건축주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천연 소재 데크를 하고 싶다. 여기 맨발로도 좀 다니고. 이게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비싸죠. 여기 소재가 어떤 거죠? 방킬라이라는 수종인데 네,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의 수상가옥을 네. 많이 짓는 목재의 수종이죠. 일반적으로 방부목으로 하게 되면은 네. 한 평당 한 4, 50 정도가 기본 50만 원 정도 네, 그게 이제 기존 정도를 가격인데 보시면 되고. 좀 자재값 진행됐으니까 좀 올라가긴 했을 얘는 한 거고. 8, 90 정도. 더블이네요. 거의 더블에 가까워. 더블. 네. 그 대신 장점은 뭐죠? 이게? 장점은 물에 일단 강한가? 미적으로 좀 훌륭해요. 네, 그렇죠. 방목보다. 그리고 소재가 일단 천연 소재고. 그리고 목재의 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목성이 강하군요. 예, 물성이 강해요. 요거 그러면은 오일스테인은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오일스텐 발라야 돼요. 아, 발라야 돼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사후 관리, 오일스텐 관리는 기본입니다, 목재. 네. 그래서 데크를 한 13평 14평 정도를 하셨고, 네. 데크에 포치. 이제 비가림막, 네. 포치죠. 네. 포치를 한 7평 정도를. 되게 고급스럽네요. 근데 예. 건축주문이 센스가 있어요. 이것도 다 작은 집에서 해주신 거죠? 예, 수법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죠. 이렇게 데크랑 포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단순 산출로 네. 한재면은 네. 이 정도 포치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00만 원 포치, 예. 기둥까지 다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서. 데크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고. 네. 근데 이 집의 포인트는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이 앞에 딱 들어오면 저희 집이 포인트였으면 좋겠는데. 네, 데크가 예. 딱 있고 포치가 있는데 앞에서 봐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 우수해 좀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네요. 네, 여기 아늑해 지금 보이고. 준비해 놓으셨지만 여기 앉으면 저쪽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만이산입니다. 만이산. 네. 강화도 만이산이 쫙 보이는. 네, 그 만이산의 길을 받는. 부지를 뭐 워낙에 좋은 부지를 잘 잡으셨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위치에 남향에 딱 지어진 네, 집입니다. 여기도 소재가 좀 되게 비싼 자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이것도 이제 방킬라이 가공해서 네. 홈 가공해서 채널로 이제 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라. 네, 이런 벽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단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건축주분이 안에 계신데 한번 여쭤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겨울 낮잖아요. 네, 특히 또 이 강화 지역들이 네. 따뜻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도 상당히 추운 지역 중에 하나고. 여기도 중부 일적에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그렇죠? 규정상. 네. 네, 그러면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부 일지역 규정을 맞춰서 건축 인허가를 진행을 했고 네. 그렇게 시공이 돼야 되고. 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인데, 자, 실내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분과 잠깐 얘기 나눠보고, 또 겨울 단열 부분들, 그런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출입문, 아,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신 기본, 저희 회사 기본 스펙이니까. 그렇죠. 그렇고. 요즘에는 이런 현관문 자체도 단열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야, 구조가 특이한데? 여기 완전히 그냥 카페처럼 딱 텄네요, 그냥. 네. 여기 뭐 세컨하우스시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 건축주분이 사실은 뭐 책을 보신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네. 그리고 크게 뭐 요리할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집은 아니잖아요. 네,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최소화시키고. 네. 뭐 손님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행을 하셨죠. 제가 봤는데 주방도 주방이지만 위에 지금 천정 보십시오. 이렇게 각을 곡선을 줬는데 또 일정하진 않아요. 살짝 뭔가. 네, 예? 여기 테라스 부분이 이제 테라스 밑으로는 경계를 줘야 되니까. 아, 물매 때문에. 네, 경사를 이제 줘서 물이 이렇게 흘러 그렇죠. 내려갈 수 있도록.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실내로 봤을 때는 좀 아늑한 맛이 있죠. 모듈러 같지가 않은 거죠. 모듈러는 각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살짝 없애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게. 사실 집의 특성은 세탁실이 없어요. 여기 뭐 주생활 공간은 아니니까. 살짝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요즘 오피스텔처럼 간소화시킨 거죠. 빌트인으로. 빌트인으로 진행하셨고. 사실 뭐 주거 목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거니까 주방도 타일을 이렇게.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죠. 재택근무를 여기서 주로 많이 하셨다 그러시죠. 대표님, 요거 지금 요 주택 같은 경우는 몇 개 모듈로 지금 두 개 모듈로 1, 2층 두 개 모듈로 1층 모듈 하나, 그다음에 2층 모듈 하나 조립되는 걸로. 요대로 다 완성이 되어서 공장에서 네, 이거 다 완성됐습니다. 트럭 저상 트롤러를 싣고 여기까지 운송해서 크레인으로 내려서 안착시킨 집입니다. 저상 트레일러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사이즈는 그래요? 일반 5톤 차.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로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지금 주택들, 아파트 빌라를 제외한 주택들이 향후에는 이런 모듈러 주택들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편리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점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뭐 단열적인 측면이나 이런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기술력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 캐나다, 북미 쪽에서 이제 종주국들이죠. 그제 종주국들인데 거기를 이미 앞서갈 정도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우수해지고 벽체 두께를 보시면 벽체 두께 같은 경우는 딱 1지역 충족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열 규정을 준수한 규정이고 창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시스템 창호지만 이런 삼중 유리가 적용이 되고 로이 유리라 그러죠. 아론가스가 들어간 삼중 단열. 로이 코팅이 돼 있고 아론가스가 주입이 돼 있고. 두께를 보시면 이 정도 두께가 나오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이중창이 아니고 이거 하나만으로 시스템 창호는 원래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만드는 이 레일 구조가 심플해야지 레일로 우풍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밀력이 좋으려면 단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듈러 주택. 그래서 위에 천정도 이제 엠블럭으로. 이게 이제 야외 밖에 외장재로 쓰이는 지금 외장재로 쓰는 이거 안에서 쓰신 거네요. 러시아산 라치라는 수종이고. 그렇죠. 얘도 물성이 상당히 강해요. 뭐 바지선에 바닥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집은 자재를 굉장히 신경을 고급으로 이런 뭐 지금 몰딩을 보셔도 일반 랩핑 몰딩을 쓰진 않았죠. 멀바우네요, 그냥 바로. 멀바우 가공해서 다 전체 테두리를 멀바우로 합판으로 돼 있고 바닥도 보시면 바닥은 이제 강마루예요. 강마루로. 밑에 온수 패널을 깔고 그 다음에 강마루를 시공한 거. 가스 보일러의 온수 패널. 가스 보일러가 시공이 돼 있고. 전기보다는 훨씬 또 사실 가스 보일러가 훨씬 낫죠. 전기가 왜냐하면은 그 간간히 히팅하는 데는 괜찮은데 전기 소모량들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근데 가스 배관 보일러면 이제 동파 우려는 좀 없을까? 겨울에 좀 가는 틀어요. 요즘 근데 외출 기능이 있고. 외출 기능으로? 저 스마트폰과 연동시켜서 하는 기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픽스창, 통창으로 크게. 이건 원래 기본 디자인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게 추가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쪽 뒤편이 도로예요. 근데 차들이 다니고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 이제 얇고 긴 창을 쓴 거죠. 이제 안에 프라이버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분들하고 저희 회사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이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런 창을 넣자. 그러면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상담해서 들어오면 네네. 기본 이제 요것도 기본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 모델이 이게 모델명이 있었어요. 뭐였죠? 뭐 글로리아라는 모델. 글로리아 20평대 네, 모델에서 큰 틀은 가져가면서 네, 큰 틀을 갖고 갑니다.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사실 뭐 큰 틀도 이제 안 해도 돼요. 아, 건축적 의견과 맞는 네. 일정 부분의 모델을 골라서 그거를 갖다 수정도 가능하지만 최초부터 새로운 설계도 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가능하다. 네, 그것도 뭐 금액 차이들이 없어요. 같은 스펙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진행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 네네. 가격도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이 건축주분의 센스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소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전기공사 당시에도 네. 참여하셔서 이런 등 같은 거를 사와서 이런 거 전선 빼서 다뤄달라. 왜냐면 세컨하우스는 자기의 또 이런 감성 그럼요. 포인트 네, 가져가는 자기,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집을 보면 이제 그 사는 분의 네. 취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자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이 그렇죠. 주생활 공간이죠, 사실은 또 여기 화장실이 하나인가요, 1층에?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는데 1층은 딱 필요 공간만 뺐어요. 쓰면 돼 그냥. 아, 근데 보통 대표님 네. 계단을 보통 중간에 놓지 않았나요? 이제 이게 있죠. 계단을 중간에 놓고 뭐 좌는 부엌으로 쓰고 네, 네. 우는 그렇죠. 뭐 거실을 쓰고 네, 뭐 네. 이런 일반적인 형태들도 네. 있지만은 네. 그렇게 됐을 땐 집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중간에 뭐가 끊어져 있는 형태가 생기고. 대신 이제 이 집에 저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단이 가파르고 좁습니다. 대신 1층 공간, 2층 공간이 좀 그렇죠. 넓어졌어요. 계단을 왼쪽 끝으로 빼므로써 네. 지금 보시다시피 1층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아주 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요즘은 가스 보일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단 밑에 보일러를 넣을 수 있는 보일러실 공간을 밖에 계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만들어서 넣고 올라가 보시면 편한 계단은 아니에요. 근데 자, 그게 뭐 단점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제가 올라가 볼게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멀바우로 다 만들었는데 네. 미끄럼 뭐 방지 방지, 기본 네. 다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군요. 네, 근데 이거 뭐 올라가면서 성인들은 위험하지 네. 않고 이제 아이들만 네.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 성인들도 주의는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근데 일자 계단은 이 구조면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로 테라스로 나오고요. 네. 자, 돌아서 보시면 이 픽스창이 또 침대 여기가 아마 이제 주무시는 건가요? 네, 여기가 주 침실이에요. 네, 그리고 천정도 지금 요거는 이제 경사가 홍송이라서 우에서 홍송, 레드파인. 예, 레드파인으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1층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는 이제 샤워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네, 주로 쓰시는 네. 네, 샤워실 화장실이고 아마 1층은 아마 간혹 게스트들이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계단실 공간을 좀 더 줄여서 추가 공간이 양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숨어 있네. 네. 굉장히 넓네요. 네, 2층 화장실은 상당히 쾌적하게. 습식으로 쓸 수 있게끔 화장실까지 네.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한번 틀어봐 주시면 이거 한번 작은 집에서 많이 쓰는 건데 겨울철에 이제 금방 훈훈해지는데요. 네, 이게 네, 진짜 겨울에 상당히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 좋다. 유용하게. 키는 순간 열이 확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졸을 수도 있고. 네. 샤워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타일까지. 대표님 혹시 네네. 이제 요것도 한 블럭으로 이제 운송해 오는 건데 네. 공장이 충주에 있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와줘오는데 타일도 붙여서 오는 거죠. 다 붙여서 오죠. 여기 혹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운송 중에? 뭐 그럴 가망성도 있는데 달면 되죠. 다시 또 고정하면 된다. 네, 모듈러기 때문에. 네. 요런 장도 다 붙여서 와요, 아니면 다 붙여서 옵니다. 붙여서 와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다 보완이 돼 있죠. 저희가 비용에서 빠지긴 했는데 아까 충주에서 여기 강화도까지 운송료는 대략 트럭 2대로 왔을 때 그런 것들 데크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아까 그 가격이에요? 1억 3천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을 요 주택만 예, 1억 주택만. 3천 정도 20평에 아까 봤던 테라스 만들고 1층 데크하고 포치 네. 그리고 뭐 추가 비용까지 다 해서 네. 1억 3천 1억 정도. 3천만 원대 정도. 요즘 자재값이 올라가서 네. 감안했을 때 뭐 환율도 지금 좋지 않아서 이중고죠, 이중고. 유동성이 커요 지금. 아, 근데 지금 현재 상태 가격을 대략 1억 3천 1억 3천만 정도. 원대 정도. 주택 가격 아까 예상하시면 그 될 것 같아요. 포치 지금 본 그대로 요 상태로 그대로 했을 때 하면 1억 한 3천만 원대 정도.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또 2층
만이산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건축 지금 밖에서 지금 또 하시네요. 네, 저렇게 네, 하고 계시는데 요거 선반도 이렇게 만들어서 유용하게 지금 네, 사용하고 계시다. 멀바우로 네, 다 되어 있어서 네, 책을 상당히 가까이 심플하게 해놓으셨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데크 나가볼까요? 네, 데크 한번 에어컨 나가보시죠. 2대 설치하셨네요. 1, 2층 한 대씩이면 되죠? 그렇죠. 네, 여기다 설치했고. 자, 여기가 이제 데크. 아, 여기는 프라이버시로 막아놓으셨구나. 네, 옆집이라 아, 센스 있게. 침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무슨 프라이빗한 공간이 돼야 되니까. 요 정도의 공간에서 한 2평 반 정도 될까요? 2평? 네, 2평 반 정도, 네. 한 2.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침실 옆에 이런 공간이니까 아마 이거는 아마 3m니까. 네, 저녁 때 정말 맥주 마시기 좋은, 그렇죠. 커피 한잔 마시기 좋은, 네. 바베큐도 가능하고. 이제 바람 쐬기도 좋고. 네. 여기 아까 이제 실내 1층 천정에 있던 그.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거기서 템퍼보드로 다. 이 수종이 아까 C+라 그랬나요? 러시아산 라치라는. 라치나무. 네. 네, 라치목으로. 얘도 이제 강도가 뛰어난 목재 중에 하나죠. 이것도 올스텐 발라줘야 됩니다. 발라줘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장재는 1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교체가 간단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진 않고. 네. 알겠습니다. 자, 작은 집에서 이제 한 1년 2개월쯤 됐나요? 네. 그렇죠. 네. 살아보신 거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만족해요. 근데 모듈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듈러요? 네. 건축을 사실 집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상담도 받아봤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예. 직접 뭐 콘크리트 건물로 하게 되면 네. 되게 복잡하게 또 손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 뭐 건축하면 10년이 늦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 완전 뭐 그런 해본 적도 없고 초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또 상담도 받으면 좀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로 가서 상담하고 사실 그날 결정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목조 주택이니까 네. 뭐 내구성이나 단열 이런 것 좀 여쭤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겨울 나셨잖아요. 작년에 네, 어땠습니까? 작년에 사실 겨울에 여기 처음 지었으니까 이제 재밌잖아요. 여행 오듯이 와가지고 사실 겨울을 거의 여기 있다시피 했어요. 되게 따뜻하게 잘 지냈어요. 예, 난방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창호 같은 것도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 이거 되게 단열 잘 된다. 처음에는 단창이라 우려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 근데 전혀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단열이 잘 되고 그리고 뭐 내구성은 그냥 아직까지는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요? 사모님 진짜 딱 갔을 때 아 테라스 공간 아니면 데크 공간? 사실 저는 야외 생활하러 예, 전원 생활이 훨씬 밖에서 생활하려고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데크 공간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고 비 올 때 더 좋고요. 예, 그래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들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에 있을 때도 되게 좋아요. 근데 실내가 너무 예뻐갖고 아, 그 그러세요? 위견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위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던데 대부분이 건축주분의 네, 위견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희 그 기술 이사분께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딱 실현을 해주시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해주셔갖고 처음에 근데 뭐 세세히 저희가 다 그렇게 뭔가를 다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딱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와서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예. 다른 자재들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재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도의 세컨하우스를 하신 건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집은 충주에 있고요. 네네. 저희 캠핑 제국 어플리케이션에 또 작은 집 정보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거 모델들이 거기 등록이 되어 있죠.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상담 전화번호. 네, 저희 회사 대표번호는 1544-8204입니다. 네, 8204. 또 전국 어디든 가능한 거죠? 지역은 상관없어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는 너무 비싼가요? 운송료가? 운송료도 그렇지만은 이제 AS를 하려면은 작업 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용이롭지가 못해요. 자, 그럼 마침 AS는 몇 년 정도까지? 일단 기본 AS는 1년이고. 1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는 작은 집의 20평형 세컨하우스 자세한 정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